1년에 하루에 한 값씩 담배를 피면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 한 잔 정도가 1년에 쌓여요. 10년을 피셨으면 1.5리터가 폐에 쌓여있는 거고 20년 폈으면 2배 그게 쌓여있는 거예요. 등산도 열심히 하고 산악자전거도 타고 그러면서 담배를 피세요. 자꾸 본인을 합리화시키는데 그러다가 한 방에 가시는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금연전도사라는 명칭을 제가 얻기도 하는데 정말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끊을 수 있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행동.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금연 클리닉 하고 있는 금연의 진심인 의사 정유석입니다. 담배를 끊었을 때 흡연자들이 걱정이 그거거든요. 내가 나이가 50인데 담배를 이제 끊으면 내 몸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 이렇게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니코틴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금연을 딱 하면 몸 안에서 배설이 되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집니다. 20분 정도에 혈압 맥박수 떨어지고요. 혈액순환도 몇 달 안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심근경색증이라고 그러죠. 이 관상동맥질환 유럼 같은 경우도 1년만 지나도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암과 관련된 타르 때문에 생긴 병들이죠.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식도암 이런 것들은 한 10년 지나야 절반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담배의 대표적인 독성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인데 니코틴과 일산화탄소의 해독력은 상당히 빠르다. 그런데 타르가 쌓여서 생기는 해독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yes 또는 no가 가능한 질문이에요. 흡연을 한다고 하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니코틴을 내 혈중에 넣고 뇌로 들어오게 해서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니코틴은 들어와서 2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져요. 그런데 폐에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르죠. 근데 이 타르는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게 분해가 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배설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핀 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쌓이냐면 우리가 1년에 하루에 한 값씩 담배를 피면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한 150cc 정도 되는 그 커피 한 잔 정도가 1년에 쌓여요. 그러면 10년을 피셨으면 1.5리터가 폐에 쌓여있는 거고 20년 폈으면 2배 그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폐 용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오염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만약에 청소년 흡연자 아니면 담배를 군대에서 배우고 제대하고 얼마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폐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금연을 하면 기관지가 조금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 타르 같은 걸 배설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연을 하고 났더니 기침이 나오고 시커먼 가래가 더 나온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인데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청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이가 50, 60, 70 돼서 끊으시면 이미 폐도 늙었기 때문에 배설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끊는 게 그나마 망가진 폐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담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할 때 상담 교육 같은 걸 할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흡연자를 만나보니까 니코틴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소되는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스트레스 해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죠. 직장생활, 그 다음에 가족관계, 친구관계,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이런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건데 흡연자가 담배를 필 때 해결하는 스트레스는 니코틴 갈망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흡연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자기가 해외여행을 10년 동안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행기에 앉아서 담배를 못 피는 게 너무나 자기는 스트레스가 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공항에 내려서 흡연실 가서 담배를 피면 후 풀리죠.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 담배 피고 싶은 스트레스죠. 그래서 사실은 흡연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결국 니코틴 갈망만을 해소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임시로 마스크를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매니아들이 있어요. 등산도 열심히 하고 산악자전거도 타고 그러면서 담배를 피세요. 정말 아이러니인데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만큼 나쁜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마스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폐 안에 들어간 타르나 이런 것들이 배설되고 좋아지지 않아요. 단지 운동을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져요. 이때 좋아지는 건 대부분은 심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폐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담배를 펴도 되고 술도 좀 마셔도 된다고 자꾸 본인을 합리화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금연 결심이 늦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가시는 수가 있어요. 정말 그건 안 됩니다.
나쁘지 않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좋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흡연의 해독은 총량에 비례해요. 내가 하루에 몇 개 비를 몇 년을 폈느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암도 많이 생기고 폐도 망가지고 피부도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라도 몇 주든 몇 달이든 금연을 중간중간 할 수 있다면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피는 것보다는 덜 해롭습니다. 그런데 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니코틴 갈망이 자꾸 심해져요. 도파민을 규칙적으로 분비를 해주다가 담배를 이제 오래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평상시 우리 생리적인 작용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갈망이 생기거든요. 장기간 금식하다가 밥을 다시 먹게 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제 그거보다 더 강력한 보상 효과가 있거든요. 도파민 회로에서.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끊었으니까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한 대 정도는 허용해도 돼 생각하고 흡연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미끼입니다. 그냥 너무너무 담배가 맛있죠. 아, 담배 없이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담배 사러 편의점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흡연자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담배는 폐에 안 좋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이제 병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그 안에 호흡기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내분비도 있고 순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백 가지 그런 질병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흡연이 원인이 아닌 질병을 찾기가 어려워요. 심장병,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고 췌장에 영향을 주고 해서 당뇨를 더 유발시키고요. 피부 질환, 뼈, 면역 질환, 거의 모든 인간의 질병과 건강에 관련된 거에 담배가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담배처럼 전방위적으로 인체의 모든 기관의 독성을 유발하는 것은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연 자체가 체중을 좀 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흡연자들이 담배 끊는 걸 망설이게 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왜 그러냐면 담배를 피고 있는 동안에는 기초 대사량이 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하면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그러니까 체중이 좀 늘 수 있는데 그 영향은 6개월 정도 때까지 체중이 좀 늘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금연에 성공을 하고 담배 피던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운동을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 다니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러시면 자연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죠. 담배를 끊고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대처하는 분들은 이제 그 칼로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체중이 자꾸 늘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것들, 간식 같은 것들도 쾌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코틴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당분도 요새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무설탕 캔디나 무설탕 껌을 사용한다든지 제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는 거는 견과류 많이 권해요. 하루 견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좀 갖고 다니면서 흡연 욕구 있고 입이 뭔가 궁금할 때는 좀 몇 개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하시면 포만감도 있고 좋거든요. 그렇게 많이 권합니다. 어쨌든 뭐든지 이거 담배 피우고 싶은데 이걸 대신해서 그 충동이라고 하는 게 한 5분만 참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 5분을 못 참고 담배를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분을 버틸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심호흡도 좋고 물 한 잔 마시기도 좋고 누구랑 잠깐 수다 떠는 것도 좋고 계단 오르기 좋고요. 뭐 그런 것들 많이 권하죠.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속설입니다. 우리나라가 여성 흡연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이런 분들 중에 담배를 일찍 배운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담배를 배우게 됐냐고 여쭤보면 저희가 좀 못 살 때 회충, 기생충이 많았거든요. 이 기생충이 있어서 배앓이를 하면 그러면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기를 들이마시면 폐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못하고 기생충한테 연기를 쏘여가지고 얘를 쫓아내겠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또 재미있는 생각을 하신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가지고 중독이 돼서 평생 담배를 피우시는 건 할머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대표적인.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알아요. 말보로라고 하는 미국 담배잖아요. 그게 광고를 옛날에 다 카우보이들, 아주 터프하고 아주 사나이다운 그런 사람들, 청바지 딱 입고 막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말보로 피는 거를 대표적인 그 광고 컨셉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광고를 보다 보면 남자로 태어나서 담배 정도는 펴야 좀 저 정도로 터프하고 있어 보이는 거지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좋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담배를 피면 성기 혈관이 확 쪼그라들어요. 담배 안에는 니코틴이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키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간다는 이유가 혈관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성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혈관이 잘 팽창돼야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코틴은 완전히 안티 비아그라죠. 완전히 반대죠, 사실은. 의사로서 볼 때 담배가 술보다 한 10배 해롭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암만 일단 보면 암의 원인
원인 중에 1등 원인이 뭐냐면 담배예요. 뭐 폐암만 아니라 전체 다 모든 암의 원인 중에 한 30% 원인을 담배가 차지하거든요. 근데 또 암의 원인에 술도 있죠. 근데 술이 암을 일으키는 비율이 한 3% 정도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암만 놓고 보면 담배가 술보다 10배 해로워요. 그런데 혈관 질환을 또 놓고 보면 뇌졸중, 뭐 심장병 이런 거잖아요. 역시 담배는 거의 1등, 2등 원인이 담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봐도 술과 담배가 뭐가 해롭다 그러면 담배가 훨씬 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다른 관점의 얘기인데, 술은 조금 과음을 해도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지면 완전 해독이라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쉬지 않고 계속 먹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이제 굳어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만, 내가 지혜롭게 술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지 않을 만큼 먹고 이러면 평생을 먹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담배의 독성이라는 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다. 내 몸속에 들어오는 타르의 양과 비례해서 암도 더 많이 생기고 폐쇄성 폐질환 여기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둘은 상당히 다른 부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지만으로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을 리셋하겠다라는 그런 계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경우 보거든요. 종합검진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병원에. 그런 걸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나이가 40대 초반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정말 이거는 막 종합병원인 거예요.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비만도도 아주 높고, 거기에 술도 굉장히 자주 드시고 담배도 뭐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시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아, 이 사람 40밖에 안 됐지만 환갑 넘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걱정이 되는 환자들인 거죠. 제가 작정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지금 이대로는 내가 볼 때 10년 이상 건강하게 못 산다. 결정해라. 계속 이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뭔가 새 삶을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러면은 좀 놀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오늘 제가 약도 주고 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대신 당신이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당신한테 평생 약 주는 것보다 당신이 담배 끊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있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서 와요. 들어오자마자 커피 딱 들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날 이후로 제가 헬스장 등록하고 담배 끊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그렇게 관리하시면 1년 지나면 당뇨약도 끊을 수 있고요. 고지혈증약도 끊을 수 있어요. 몸이 변하거든요. 저는 담배 피는 분들이 처음에 아니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비난하거나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금연 상담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좀 측은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환자구나, 중독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된 게 어떤 계기였냐면, 보통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한 30년 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갑 피니까 20갭이죠. 1년이 365일이죠. 이렇게 곱하면 21만 9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50대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지금까지 21만 9천 번의 니코틴을 마신 분이에요. 내일부터는 그거 하지 말고 밥만 먹고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도파민을 분비했던 거를 내일부터 하지 말라고? 내가 생활이 될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20개를 피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냐면요, 24시간 중에 잘 때는 못 피니까 8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16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6시간 동안 20개를 피려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48분 내에 한 번씩은 어떤 핑계를 내서라도 니코틴을 흡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담배부터 피죠. 밤에 자는 동안에 니코틴이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아침 첫 담배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또 한 대 피죠. 도착하면 커피 한 잔 들고 또 한 대 피고, 바람 쐰다고 한 대 피고, 점심 먹으면서 한 대 피고. 그거를 제가 담배 피는 사람하고 같이 1박 2일 동안 워크숍에 가서 관찰을 하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흡연자라고 하는 거는 니코틴을 48분에 한 번씩 흡입하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흡연자들이 좀 다르게 보이고요. 너무 안쓰럽게 보이고 더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하고, 정말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금연 전도사라는 명칭을 제가 얻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건강 습관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행동을 하나만 해라. 그게 금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배 피우고 계신 분들은 1순위가 담배 끊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